안녕하십니까, 박상화 보험사입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남부상가에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저희 한인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보험인들이 여러분들께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진솔하게 말씀을 드려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아니면은 그쪽에 관한 지식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많은 분들 보험을 들어주지 못한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희들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께서 무보험 상태로 일을 당하셨습니다. 저희들 인터뷰를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인터뷰 내용대로 기본적인 보험,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만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이 다 무보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많은 부분은 저희 보험 전문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숫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가입하지 않는 그 두 가지 차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한다. 보통 1년에 한 3,000불 정도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보험을 갖다 가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1년에 3,000불이라 그러면은 약 20년을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약 72,000불 정도의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갖고 2배로 불리게 된다 그러면은 뭐 그 2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얼추 한 15만 불 정도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러면 이분들께서는 15만 불 정도의 저축 내지는 기타 어떤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절약을 하셨습니다. 자, 보험이 없는 경우 이분들께서 갖고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약 기대 가격인 금액인 약 20년 동안 15만 불 정도를 절약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단점으로 따진다면 그 단점은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물론 사고 같은 게 일어나죠. 그렇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도난사고 항상 일어납니다. 그 밖에도 뭐 도난사고 외에도 화재도 있죠. 남부상가 쪽에 화재도 심심치 않습니다. 물론 도난사고는 참 자주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난다고 보장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20년의 그 기간을 갖다가 끄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1990년도 초반에 불스 난동이 있었죠. 그 불스 난동이 제 기억으로 1991년도 6월달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9년 정도? 그 정도가 아닌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얼추 봐서 한 20년에 한 번씩 난동이 일어난다. 뭐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라고 가정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그냥 쉽게 15만 불 정도의 재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비즈니스 퍼스널 프로퍼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재고가 15만 불 정도 되는 그런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쉽게 아까처럼 3,000불 정도 매년 지불하시면은 그 정도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이분께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단점이,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신 분들의 단점이 다 장점이 됩니다. 보험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 간단합니다.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아까 단점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령 여러분들께서 20년 동안 은행에 뭐 SBA 융자라든지 아니면 뭐 담보로 융자를 갖다가 얻는다든지 그럴 때 보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 무언가 여러분들께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면은요, 그러면 항상 시청에서는 보험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험 그때그때 가입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내용처럼 여러분들께서 라이빌리티 인슈런스를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렴하겠죠. 하지만 그때그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과 가입하지 않는 이 두 그룹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그룹을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쪽을 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서 보험 가입을 멈칫하시는 보험 가입하실 때 망설여지는 부분은 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료가 많은 분들께서 보험 쇼핑을 하실 때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란 제한 조건을 먼저 걸어둡니다. 무조건 싸야 된다, 저렴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먼저 걸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참 어려운 숙제를 보험 에이전트한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 에이전트는 그 받은 숙제에 맞게 보험을 찾아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커버리지를 갖다가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외면적으로는 보험을 가입했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보상받기 쉽지 않다는 게 안 드린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가입한 만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보험에는 여러 가지 커버리지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BPP, 그러니까 비즈니스 퍼스널 프로퍼티, 재고가 화재나 아니면은 뭐 도난, 기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루즈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중요하게 받게 되는 게 바로 loss of income, 또 loss of business. 다시 말씀드려서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면 도난 사고가 일어났다든지 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비즈니스를 하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수익의 일부, about 70%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수익을 루즈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것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보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actual cash value나 아니면은 replacement cost로 해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가 replacement cost, 다시 말씀드려서 새 것으로 교환해드리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보험을 가입해 드립니다. 이것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커버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즉시 보상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보상 내에는요, 웨이팅 피리어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오늘 사고가 났어.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72시간, 뭐 짧게는 뭐 24시간 그렇게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가 72시간 내지 일주일 뒤부터 보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짧은 기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보상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후, 그러니까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보상 내역이 시작되는데 언제까지 되느냐? 주로 1년 정도, 뭐 짧게는 6개월 정도 보상을 해드립니다. 주로 피해 입은 피해액의 약 70%를 해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보고 하신 대로 이게 기준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곳에서 보험회사에서 이거를 조사를 합니다. 지난달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난달 그런 것들의 수익을 이렇게 봅니다. 영수증 내역을 확인하고 잊어버린 물건의 영수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분께서는 이 정도가 현실적으로 루즈했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 보고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줄이시게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탈세를 하는 거죠.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자진납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께서 세금을 지금 적게 내시면은 나중에 은퇴하시고 나서 사회보장연금이 줄어듭니다.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이라고 그러죠. 이 소셜시큐리티 베네핏이 충분하지 않게 받게 되시는 거예요. 소셜시큐리티 베네핏도 적게 받으시는 분께서 IRA 어카운트 같은 것들이 있으실 리가 만무합니다.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소득이 10,000불뿐이 안 되는데 여기에 5,000불 따로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를 갖다가 저축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 세금 보고가 적다라는 거는 그 외에
다른 그 은퇴연금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손님들을 만나 뵈면은요, 제가 메디케어 보험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십니다. 은퇴자분들께서 SS 베네핏을 받으시는데 그 금액이 놀라울이 많지 적습니다. 물론 점점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금 두 번째 세대, 다시 말씀드려서 이민 1세, 저희들 이민 1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대가 있죠. 그 첫 번째 세대는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 7,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이미 은퇴를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은퇴를 하신 분들, 지금 막 은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보다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는 그 앞서서 한참 미국에 황금기 때 미국에 이민 오셔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그분들과는 다릅니다. 많은 경우 참 보시게 되면 정말 무일푼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은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SSA만 바라보고 은퇴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팬데믹, 지금 이 세대죠. 이 세대 분들께서 은퇴를 하시는 경우는 더더욱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제가 더 주의 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사에 다니시면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사회보장세를 갖다 미리미리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체국이나 아니면 기타 어떤 사설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 자영업자죠. 이분들께서는 거의 세금 보고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께서 사회보장 연금을 받으실 때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분들과 비교가 돼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는 분명히 나보다 훨씬 낮은 것, 적은 소득을 갖고 살아가신 것 같은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기분을 지금부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로스 오브 인컴을 말씀드리다가 잠깐 말이 다른 곳으로 갔지만 잊지 마시고 세금 보고를 철저히 하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보험 그 베네핏을 받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클레임을 하실 때 그런 로스 오브 인컴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뭐 그 밖에 뭐 다른 것들도 있죠. 뭐 유리창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건물이 본인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잘 만드셔야 돼요. 줄여서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때 줄어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좀 엉뚱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3,000불이라는 그런 금액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단순화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 보험 가입하는 것조차 힘들다. 그러면 다시 한번 비즈니스를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려운 지역, 위험한 지역, 그리고 좀 힘든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보험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미국에서의 보험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옵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여러분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꼭 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